저는 제 나이 34살에 결혼식을 해봤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결혼 준비할 때도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 바로바로 받아쳤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보니 답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예비 신랑은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20살, 21살 때부터 사귄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고향 수업에서 만나 같은 조가 됐고 그때를 시작으로 약 10년 정도 만나니 제 나이 34살이 되더라고요. 둘 다 크게 결혼 생각이 없이 만났지만 만난 시간이 10년이나 되다 보니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이왕 결혼할 거라면 예비 신랑과 같은 사람이랑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성격이었거든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모은 돈이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죠. 사실 거의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저한테 다 맞춰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신혼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아직 신혼집 안 정했지? 내가 신혼집 하나 봐둔 게 있거든. 네 어머니, 신혼집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 어느 정도 하고 신혼집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 이번에 나랑 같이 신혼집 보러 가자. 네,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얘랑 시간 맞춰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혼집을 보러 갔어요. 생각보다 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지역이랑은 거리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랑 예비 신랑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두 회사의 중간 정도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회사를 갈 때 10분 이내인 지역을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신혼집의 위치는 저희 둘 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만 괜찮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집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때? 집 괜찮지? 이렇게 잘 빠진 곳은 없어. 그러게요. 평수가 넓은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들이 넓어서 그런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네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네. 어때? 여기로 오늘 신혼집 계약할래? 저희 둘 회사랑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 32평에 4억 5천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집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웬만한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보다 저렴하게 잘해주는 거야. 솔직히 가격이 3억 초반이었다면 30분 정도의 거리는 출퇴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예산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 집을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솔직히 집이야 32평대 안에서 고를 거라 큰 특징 없으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집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조금 걸어야 돼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된다고 말씀드렸죠. 4억 5천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저희 예산이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아무래도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이 가격에 구하지도 못해.
집도 다 터가지고 얼마나 넓게 쓸 수 있는데. 그렇긴 한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좀 많이 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둘 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려서 예산 초과되면서까지 여기를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여기로 신혼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도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여기를 계약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이 집이 내가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라 이 가격인 거야. 부동산에는 4억 후반에 내놨어.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해서 신혼집 알아본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세보다 싸게 해준 거야. 어머니, 근데 저희가 원하는 신혼집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알아볼게요. 시어머니 지인분이라 저렴하게 내놨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계약하라고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저희가 원하는 신혼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그럼 너희가 알아봐라 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하셔서는 시어머니가 부여준 신혼집으로 계약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 아직 신혼집 계약 안 했지? 내가 보여준 곳만한 데가 없어. 가격 때문이면 내가 한번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어머니, 가격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저희가 굳이 그 지역에 집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요. 너희가 뭐 그 회사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사 옮기게 될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하는 모습을 보던 친정엄마가 또 신혼집 때문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또 전화하셨어? 이번에도 그 집 계약하라고? 친정엄마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가 그 집 팔아주면 돈 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한 거 아니야? 거기 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희 회사랑 거리도 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계약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어? 시어머니 말론 지인이 우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여준 집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뭐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더만 엄마 생각에는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돈 받는 것 같아. 원래 집 잘 안 팔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수수료 어느 정도 줄 테니 집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잖아. 에이 설마 그럼 수수료 받으려고 우리한테 집 계약하라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신혼집 계약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황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봐. 황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친정엄마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신랑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어봤죠. 어머님 그때 우리한테 신혼집 보여주신 이후로 매일같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그 집 계약하라고 하시는데 뭐 들은 거 있어? 들은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한 예산도 초과하고 굳이 그 집을 계약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저렴하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따로 들은 건 없는데. 예비신랑한테 물어보니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보라고 했죠. 그래? 그럼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내가 물어봤다는 말 하지 말고 왜 계속 거기 아파트 계약하라고 하냐는 식으로. 알았어. 물어보고 알려줄게. 물어본다던 예비신랑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저한테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하는 날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봤어? 그 집 왜 그렇게 계약하라고 하시는 거야? 제 말에 들은 예비신랑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혹시 어머님 돈 받기로 하셨냐고 물어봤죠. 왜? 어머님 혹시 그 집 팔아주고 돈 받기로 하신 거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얘기한 거야? 아니, 어머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수수료 받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거든. 아, 사실은 그 아파트 사는 분한테 집 사서 부동산 수수료 정도 엄마가 갖기로 하셨나 봐. 아무래도 부동산 안 고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래서 더 우리한테 계약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예비 신랑의 말에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한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이유로 우리한테 신혼집 계약을 하라고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뭐 시어머니 통해서 집 계약하면 진짜 부동산에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그 정도 수수료를 세이브한다 쳐도 저희한테는 이득되는 것이 없었어요. 거의 어머님이랑 집 한 사람만 좋은 계약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 동네 시세를 알아봤는데 그렇게 저렴하게 준 것도 아니었어요. 평균 시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해버렸어요. 그럼 어머님이 수수료 벌려고 우리한테 그 집 팔려고 하신다는 거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수수료 때문에? 고작은 아니겠지. 근데 엄마 말 들어보고 그러니 거기로 계약하는 게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을까? 사실 거기도 나쁘지 않았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거기로 신혼집 계약하는 게 어때?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실 거 아니야.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4억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평수는 다 골라갈 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 장점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4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주고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진짜 저렴하게 집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평균 시세인데 잘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아니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예쁨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 예비 신랑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그냥 그 신혼집으로 계약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점수도 따고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을 더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돈을 더 가져와. 우리 둘 다 대출 안 받으려고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한 거잖아. 나는 솔직히 그 집 별로야. 근데 당신이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면 당신이 돈을 더 부담해. 그럼 생각해 볼게. 내가 돈을 더 부담하라고? 얼마나 더? 제가 시어머니가 얘기한 신혼집으로 계약하고 싶으면 돈 더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은 당황한 눈빛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한테 돈 더 가져올 거 아니면 다시는 말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6, 7천만 원 보탤 거 아니면 그 집 계약하자는 말도 꺼내지 마. 어머님이 2, 300만 원 수수료 챙기는 것 때문에 당신 6, 7천만 원 대출 받을 거야?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그냥 용돈으로 그 돈을 드리는 게 낫겠다.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고 나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님한테 그 집을 사라고 전화 오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좀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이서 다시 신혼집을 알아보고 집을 계약했어요. 금매로 나온 집이라 예상한 것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집도 깨끗하게 쓰신 편이라 인테리어에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뵀는데 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면서 저를 먹이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휴, 제가요 우리 아들 며느리 생각해서 좋은 집 하나 추천해줬는데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는 사람이라 가격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그 상황의 내막을 알고 있었으니 그냥 멋쩍은 웃음만 보이셨어요. 솔직히 수수료 받고 싶어서 아들 내외 결혼하는 거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 마냥 말씀하셔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웃으면서 할 말 했습니다. 저랑 얘랑이랑 반반 결혼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계약하고 싶으면 초과되는 예산 더 가져오라고 하니까 얘랑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요. 그래도 2-3천만 원 더해서 좋은 집 하나 장만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곳은 집값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 오히려 오를걸. 2-3천도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거기 가려면요 6천만 원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얘랑이가 굳이 그 돈 내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계약한 집은 저희 예산보다 저렴하기도 해서 남은 돈으로 싹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려고요. 무슨 인테리어? 그냥 장판하고 도배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내가 말한 곳은 깨끗하게 써서 인테리어도 할 필요 없는데. 어머니, 거기 애들이 살았어서 낙서 같은 거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도 도배는 해야겠다고 하셨으면서 저희 인테리어 하는 비용 포함해도 4억 안 돼요. 제가 웃으면서 따박따박 얘기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비신랑이 눈치껏 다른 얘기를 꺼내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시어머니의 스파크 튀는 모습이 걱정되었겠죠. 그래도 예비신랑 덕분에 신혼집 얘기는 더 안 꺼내게 되고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음식점을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아까 못한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신혼집은 반반으로 하더라도 예단은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예단이요? 예단은 갑자기 왜? 아니 그렇잖아.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지.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 형식 따지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혼집을 안 해서 그런지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 건 해야 된다고 하며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예비신랑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죠. 상견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어머님이 나한테 예단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당신도 동의한 거야? 갑자기 예단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예단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우리 예단이라 예물 없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나한테 할 건 해야지 하시면서 예단 준비하라고 하시던데 뭐야 당신도 몰랐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무시해.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신 거지? 예비신랑한테 예단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다른 신혼집을 구하는 바람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못 받게 돼서 저한테 화가 나서 무리하게 예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신랑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에 들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엎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예단 요구는 예비신랑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저한테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왜 예단을 안 보내냐고 하시더라고요. 너 곧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예단을 안 보내? 예단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그런 거 안 하기로 한 건데 뭘 하냐고 하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니 너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걔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걔가 뭘 안다고.
아무래도 시댁일이고 예단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돈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우리 아들이 한 말 생각하지 말고 얼른 보내라. 곧 결혼식인데 예단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 내 주변 사람들도 며느리가 왜 예단 안 보내냐고 난리친다. 그럼 예랑이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예단을 요구하시길래 예비신랑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또 전화하셔서는 예단 요구하시는데 당신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 안 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서 나는 안 하기로 된 건 줄 알았지. 근데 또 연락하신 거야? 방금 전화하셔서는 곧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예단 안 보내냐고 뭐라 하시는데? 당신 제대로 행동 안 하면 나 결혼 안 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예비신랑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난 후 신혼집에 들일 혼수를 보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기도 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예비신랑과 제가 원하는 집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리고 틈틈이 계속 누구랑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는